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약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외관에서 가장 포인트로 줬던 거는 2층까지 높이의 건물을 4층까지 올려서 거대한 건물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지하 1층, 2층은 기존의 골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파병막을 했고요. 건물의 매스가 끊기는 2층에서 4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거 구조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외관 상태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거대해 보이지 않나요? 이 건물에는 일반 소형 빌딩에 들어가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에 맞는 포인트는 관통형 엘리베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오티스 제품이 시공되어 있고, 이 컬러 또한 건물의 따뜻한 느낌에서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블랙 마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층 메인으로 들어가는 나선형 계단, 그리고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계단으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 건물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물은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 목적의 상승을 위해서 지하 들어가는 계단 또한 구청과 많은 시간 동안 협의를 해서 계단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주차장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건물의 기준으로 필요한 주차 한 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당시에 좌측, 우측, 앞뒤 많은 고민을 했는데 불필요했던 이 가각전지의 땅도 나라에 환원하면서 이 주차 공간을 알맞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제 발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대 공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수도 계량기도 전면에 도로에 있는 시관로로 연결하는 작업을 새로 했고, 제 앞에 보이는 이 정화조 또한 건물 면적에 필요한 정화조 35인용 정화조를 주차장 바닥에 매립해서 동사를 한 다음에 시관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통신 매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지작물들이 맞는 전선들을 지하로 매립해가지고 건물로 연장할 수 있는 통신 설비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건물에 나오는 모든 우수나 하수 배수도 이 지수정을 통해 가지고 시관로로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의 외관에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대 시설들이 통일되게끔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컨셉이 확장성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통창이 들어가 있는 문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 같은 유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을 살려서 망임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출입문에 가장 포인트로 줬던 게 손잡이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가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4층은 층고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보이시는 모든 공간의 기둥을 최대한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더 높은 층고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빔 마감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의도한 느낌처럼 보이겠지만 가세라고 해서 빔과 빔 사이를 연결하는 부재들이 노출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컨셉입니다. 이 건물의 최상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왕관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이시는 똑같은 컨셉으로 내부의 기둥 같은 경우도 구조 보강을 했을 때 가세 부분을 노출시켜서 최대한 확장성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나 또 이런 게 노출되는 걸 좀 원치 않으셔서 보이시는 것처럼 소규모의 목공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매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계단실 같은 경우에도 사무 공간에서 연장되는 확장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층고를 높게 뽑았고요. 보이시는 계단도 일반 마감이랑 다릅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앞뒤의 그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아코디언 계단 컨셉으로 지금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의 포인트는 난간대인데,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최상층의 천정고에서 최하층 바닥까지 하나로 연결된 넓어 보이는 난간대 컨셉을 가지고 지금처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제작을 해가지고 세면대 높이도 여성분들의 평균적인 높이에다 설치를 했고, 세면대 볼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좀 폭을 조절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휴지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두 개를 쌍둥이처럼 컨셉을 잡아서 했고요. 휴지통 같은 경우에도 노출되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세면대를 제작할 때 같이 집어넣습니다.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성향에 맞게끔 페인트 마감에다 약간의 거친 텍스처를 줬고, 세면대, 소변기,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동선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작은 세면대를 전면에, 중간에 소변기, 그리고 후면에 양변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전면에 보이는 통창뿐 아니라 발코니 쪽도 내부에서 외부가 좀 촥 튀어 보이는 컨셉을 주시기 위해서 발코니 쪽도 통창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조명 설계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조명을 기본 설계로 했고요. 공간의 좌우측에는 간접등을 시공하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층 중에 가장 넓은 사무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골조가 남아있다 보니까 가장 넓은 이 공간이 나왔고요. 포인트는 전면에 있는 발코니인데요. 발코니의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지하층은 공사하면서 제일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하에 층고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 철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층은 이 건물의 기초가 되지만 설비, 전기, 부대시설도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의 특성은 바닥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나 누수에 취약합니다. 지하층에 배수판이나 공간부로 공사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컨디션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층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한 천정부에 붙여서 환기가 잘 되도록 창호 시공을 했고, 공사를 끝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 비용을 투자해서 자동문을 설치했고요. 이렇게 전층을 디테일하게 내부 공간을 돌아봤는데요.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